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던 중 한국의 한 작은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다소 평범했지만 왠지 모르게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 집에 있는 제 3의 방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곧바로 글을 클릭했다. 글 쓴 이는 자신을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고 최근에 매우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의 집에는 원래 침실, 거실, 부엌 겸 식당 이렇게 세 공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에 잠들기 직전 벽 너머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나는 쪽은 그의 침실 벽이었고 벽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혹시 쥐가 들었나 싶어 주변을 탐색해 보았지만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소리를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장난일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한 친구는 심각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저건 혼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조금 겁이 난 그는 그날 밤 의식을 치르는 방법으로 유명한 오래된 절을 찾았다. 절의 스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스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더니 말을 꺼냈다. 벽 너머에는 분명 다른 공간이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알게 되었으니 이제 문을 여는 수밖에 없겠군요. 스님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벽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몇 번의 두드림 끝에 무언가가 느껴졌다. 마치 벽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 듯한 느낌. 그는 공구 가방을 꺼내 벽을 조심스럽게 쪼아내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걸려 벽 일부를 뜯어내자 놀랍게도 그 뒤에는 낡은 문이 하나 나타났다. 문고리는 녹슬어 있었고 오래된 나무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이 열리자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문 너머에는 좁고 어두운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작은 방이 나타났다. 방 안은 온통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기이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들은 고대의 의식을 묘사하는 듯 보였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이 뒤섞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의자에는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뒤를 때리는 가운데 그는 의자에 다가갔다. 그곳에는 인형 같은 것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얼굴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본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쪽지가 하나 쥐어져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방을 벗어나려 했지만 순간등 뒤에서 문이 쾅 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다. 방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새 그의 귓가에는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왔다. 너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해. 그는 당황해하며 필사적으로 문을 밀어 열으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벽에서 나온 소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렸고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방을 가득 채운 그림자들 속에 서 있었다. 마치 무한히 이어지는 악몽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않는 듯 공간은 기이한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직 그가 남긴 그 글만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 글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 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그날 밤 이후로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러 그의 집을 찾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작성할 이야기는 순수한 허구이며 실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들이었습니다. 심야의 벽을 두드리는 소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등이었죠. 이사를 온 초기엔 단순히 이웃 주민들이 활동적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은 점점 더 기이한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청하고 있던 저는 확실히 듣고만 있을 수 없는 소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긴 손톱으로 제 방 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놀라움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곧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문을 확인했지만 긁힌 흔적은 없었습니다. 불안한 기분은 계속 저를 짓눌렀죠. 며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비교적 느리고 고장도 자주 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날도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천장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는 지하 4층에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존에 알았던 아파트의 구조에 지하 4층이라는 층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한기가 얼굴을 스쳤고 대기 중에는 끈적한 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 저는 문 밖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는데 모두 이 아파트 단지의 과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진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수년 전 실종된 사람들의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그것도 이 아파트 단지에 살았던 이들이었죠. 초조함에 등을 돌려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찰나 복도 끝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 속에 사람 목소리가 섞인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 저는 심장이 뜨거워지도록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도착해 필사적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다시 닫히고 아파트의 익숙한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모든 것은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종종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실종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밤이 되면 복도의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저는 그 지하 4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이는 목소리도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착각이길 바라면서 말이죠. 밤이 되면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기운이 아파트를 맴도는 것만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실화처럼 보이게끔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공포썰을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싹함과 불안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실제와는 무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몇 해 전 내가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대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학교 근처의 자그마한 원룸에 혼자 살게 되었다. 이 원룸은 오래된 건물의 맨 꼭대기 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어느 작은 공원의 끝자락이었다.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와 않았겠지만 밤이면 어딘지 모르게 으스스한 기분이 들곤 했다. 그날도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간이 어느덧 새벽 2시를 넘어서야 나는 과제를 마쳤고 이제 슬슬 잠에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다. 적막한 밤 공기를 맞으며 눈을 감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다. 어두운 방 안.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누군가의 속삭임. 분명 누군가가 이웃한 방의 창문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으나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속삭임은 분명히 내 방 창문 밖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새벽에 대체 누가? 라는 생각과 함께 불길한 느낌이 들어 불을 켰으나 창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약간 흔들리고 있는 커튼이 밤바람을 받고 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나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별것 아닐 거라며 웃어넘겼고 나도 그저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이번에는 영화 한 편을 끝내고 나서 무심코 창문을 바라봤을 때였다.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하나.
그리고 그 그림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숨긴 것처럼 그날 밤도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항상 혼자 사는 원룸이라곤 해도 그날따라 방 안의 모든 소리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는 방 안에 있는 것이 점점 두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린 방 안. 오직 창문의 외등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침대에 누워서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뭔가가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힘겹게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자 누군가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얼룩져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손은 서서히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서늘한 공포감이 온몸을 엄습하며 나는 재빨리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창문 옆에 놓인 커튼 아래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기겁한 나는 뒤로 물러났다. 곧바로 숨을 죽이고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무슨 소리라도 들릴까 싶어 귀를 기울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곤 어두운 밤이 서서히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는 끊임없이 집을 맴돌던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서 결국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자리를 옮긴 후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나 가끔 그날 밤 창문 밖 그 손자국을 떠올릴 때면 여전히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니면 단지 상상의 산물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그저 지나갈 수차 없는 공포의 기억만이 허공을 부유하고 있을 뿐이다.